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터럽트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실제 해보고 뭐 잘 안 되거나 질문 있는 학생들 있나요? 안 해봤지? 아무것도 안 하고 왔으니까 뭐 질문할 것도 없지.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쌓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많아지고 기말고사는 다가오고 큰일 납니다. 하나씩 해놔야지 자기 게 돼야지 쉽게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외부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내부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부터 해서 인터럽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시리얼 통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이제 그 시리얼 통신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일정한 속도를 활용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셈블러로 프로그램할 때는 우리 처음에 이제 타임 딜레이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타임 딜레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활용해서 딜레이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송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통신할 때는. 특히 이제 우리 일반 PC가 우리는 지금 뒤에 보면 프린트 케이블이 따로 나와 있지 않죠. 대부분 이제 USB로 바뀌어 있죠. 근데 이제 9핀짜리 그 프린트 케이블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직접 이제 통신하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가 그런 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다음 내년 2학기 때 이제 마프 설계 실험이 개설이 될 때 혹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실제 이제 통신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 오늘도 이제 크게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모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역시나 뭐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인터럽트 다시 반복을 해보면, 인터럽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어떤 인터럽트가 걸렸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ISR 서비스, 인터럽트 서비스를 실행을 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인터럽트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은 게 리셋이라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0으로 가고, 자, 그 다음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게 이제 외부 인터럽트였습니다. 외부 핀을 이용해서. 한 번씩 해봤나요? 스위치 누르는 거? 뒤에는 거의 안 해본 것 같고, 앞에 몇 명 해보긴 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도 인터럽트가 된다 있습니다. 타이머, 오버플로라든지 컴페어를 이용해서. 그리고 오늘 하는 건 이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도 인터럽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보고, 뒷부분에 이제 TWI나 SPI 이런 지금 최근에 많이 쓰는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 말고 이제 와이어를 2개를 써서 고속 통신이 가능한 그런 방식을 지금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드론에 관심 있다면, 드론이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램하면서 띄우고 자기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통신하면서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요즘 디바이스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가격이 대략 한 10만 원 내외, 그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졸업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해서, 거기 보면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속도 센서,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 그 다음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에서 쓰는 이제 옵티컬 플로우, 얘가 이제 얼만큼 움직였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론 나오는 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게 대략 이제 100만 원대, 약간 120만 원 정도. 그런 거는 자세 제어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더라도 자기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카메라를 쓸 때는 이제 카메라 보면 사람이 똑같이 이제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면 어느 정도 흔들렸는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세 제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날아가지 않은 그 정도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띄운다. 만약에 4학년 졸업할 때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전자공학 정도는 어느 정도 마스터 다 했다고 그렇게 자부해도 됩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모터 구동하고 그 다음에 자세 제어해서 이제 제어도 할 수 있려면 센서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학적인 식도 풀 줄 알고 그걸 이제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그 정도 하면 그 정도 해야 이제 원래 4학년 졸업인데 지금 그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졸업한 학생들이. 그만큼 노력을 옛날에 비해서는 한 절반밖에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이런 형태를 인터럽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처음에 할 때는 메인으로 점프를 하죠. 메인에서 시작해서 실행을 하다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타이머 제로 같은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 카운터에 해당되는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해줄 수 있는 거는 타이머,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테터스 레지스터의 전체 인터럽트를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해 줄 때는 타이머 카운터와 컨트롤 레지스터를 가지고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이머 인터럽트를 활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통신은 패러럴 통신, 시리얼 통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통신 방식에 있어서도 심플렉스,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 방식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가 뭐가 다른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시리얼 통신의 데이터 전송 비트 구성을 프레임을 어떻게 잡게 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요건 RS232는 아주 오래된 표준입니다. 지금 60년대 했으니까 한 80년도 넘은 그런 규격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규격을 정했지만 지금 최근 하면서 계속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사람들 쓰는 데 있어서 소형화되고 간략화되는 형태로. 그래서 그런 내용 규격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실제 AVR에서 시리얼 통신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요한 레지스터들이 여기도 몇 개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잘 다룬다는 얘기는 안에 레지스터를 잘 다루면 됩니다. 설정을 잘 해주고 이제 거기에 설정에 맞게만 프로그램 해주면 정상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매뉴얼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 규격대로 이제 설정을 잘 해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뭔가 빠뜨렸는데 그게 뭔지 찾기가 이제 시간이 꽤 걸리는. 그래서 기본 동작되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개발하는 게 훨씬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패러럴 통신과 시리얼 통신의 차이를 보면, 패러럴 통신은 말 그대로 병렬 통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한 바이트를 보낸다 하면 한 바이트가 동시에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데이터를 보낸다 했을 때 한 바이트씩 이렇게 보내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선을 8개 다 설치를 해야, 제설을 해야 돼요. 어렵겠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통신에 나온 오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컴퓨터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중에 이제 디바이스가 프린트기입니다. 프린트기는 패러럴 통신을 합니다. 고속 통신을 하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자, 그에 반해 이제 장거리로 통신하려고 하면 시리얼, 즉 선이 하나만 필요하다는 거죠. 선 한 개만 가지고 우리가 0인지 1인지 해서 시리즈로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해서 한 비트씩만 전송해준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인터넷이 시리얼 통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시리얼 통신은 샌더가 있고 리시버 한 개의 선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받으려면 중요한 게 이제 전송 속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10, 10 이렇게 바뀌는 이게 속도가 있죠. 그리고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속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걸 이제 잘못 맞춰놓고 데이터가 제대로 통신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시리얼 통신에서 우리가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패러럴 통신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개의 비트를 연결해서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렉스 통신은 이제 트랜스미터가 송신만 하고 리시버는 수신만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풀 듀플렉스 그러면 송신과 수신이 각각 있어서 이제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와 수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풀 듀플렉스. 자, 전송 라인은 이제 매설하기에 두 개 매설하는 것보다 하나만 매설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낼 때만 되고 또 수신할 때만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한쪽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 듀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풀 듀플렉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전송 수신만 한다 그러면 심플, 그 다음에 둘 다 해서 타임을 나눠 가서 우리 한다 하면 하프 듀플렉스 이런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 방식이 또 싱크로너스와 어싱크로너스로 구분이 됩니다. 싱크로너스는 데이터를 보내면서 클락 신호를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1과 0에 언제 바뀌는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싱크로너스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 방식의 싱크로너스 방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클락 수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그게 수단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 클럭을 보내기 위한 라인이 별도로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싱크로너스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싱크로너스 방법은 클락 신호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자, 대신 이 클럭 신호는 필요하죠. 언제 1이 되고 0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전부 다 클럭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내는 게 우리가 0, 1 이렇게 바뀌죠. 자, 0에서 1. 자, 이렇게 이제 신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신호 주기마다 데이터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 1만 보내다가 0 이런 신호가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1 이렇게 0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렇게 보내면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1이 몇 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1, 0 이렇게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인코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0은 그냥 1에서 0으로 바뀌는 걸 0이라 하자. 그럼 1은 0에서 1로 보내는 걸 뭐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죠. 그러면 데이터를 1이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로 바뀌는 신호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1로 바뀌는 신호, 이런 식으로 보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떤 0과 1을 보내더라도 항상 펄스는 일정하게 뛰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신호를 매 데이터 상승 엣지를 찾아서 클럭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네. 그런 형태로 클럭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통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크로너스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클럭을 계속 보내주는 거. 어싱크로너스는 자체로 클럭은 안 보내주기 때문에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한꺼번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잘라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바이트씩, 8비트씩 이렇게 처음에 보내고 다음 데이터를 보내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처음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비트가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이 지점으로 이제 데이터가 보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수신단에서 보면 계속 이제 로우 상태로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순간 하이 볼테이지와 1이 딱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캐치하면 데이터를 송신한다. 자,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D0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D7까지 8비트를 보내죠. 보내고 난 다음에 스탑 비트, 마지막에는 스탑 비트를 한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만약에 서로 약속하기를 7비트를 보낸다. 자, 이렇게 약속하면 마지막에 스탑 비트가 1인지 0인지 이걸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통신은 저절로 아는 게 없습니다. 서로 간에 약속이 명확하게 됩니다.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몇 개의 데이터를 보낼 건지, 스탑 비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프로토콜로 규약이 돼 있어야지 통신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시리얼 통신, 특히 RS232 통신에서는 7비트 보낼 수도 있고 8비트, 9비트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설정하면 8비트 보내도록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뒤에 마지막에 페레트 비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옵션으로 페레트 비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스탑 비트라고 하나가 전송해요. 그럼 스타트 비트 하나, 스탑 비트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페리티 비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럼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약속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단위를 우리는 BPS라고 합니다. 송신할 때 비트 퍼 세컨 1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 일반적으로 PC 시리얼 통신할 때 우리가 실험할 때 사용하는 이제 9600 bps 이렇게 씁니다. 그럼 초당 거의 10,000개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실험할 때. 자, 오래된 이제 미국의 이제 Electronics Industries Association (EIA라) 해서 전자 부품 연맹 해서 표준 규약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신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960년대에 정한 겁니다. 이 규약이. 처음에 이때 이제 규약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장비에서 이제 통신을 하도록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반도체로 이제 통신하는 수단을 사용한다 해서 요거를 이제 TTL 로직이라고 합니다. TTL이 뭐예요? 약자죠? 처음 들어보나 TTL? 뭐 약자겠어요? 토템폴. 토템폴이 무슨 뜻이지? 처음 듣나? 반도체 안 들었나? 토템폴이 뭐냐면 돌멩이 2개를 쌓아 올린 걸 우리 토템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돌멩이를 2개 쌓아 올린 거죠? 돌멩이를 2개 쌓아 올린 게. 보통 트랜지스터 여러분들 전자회로 다 배웠나? 전자회로 하면 출력단에 TR 있고 그 다음 TL 위에 있고 2개가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돌멩이가 2개 올라가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를 갖고 이거 토템폴 그러면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로직을 짰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게 TT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처음에 할 때 1일 때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5V를 1로 하자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어요. 0은 3에서 25V. 처음에는 이렇게 표준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템폴 로직을 쓰면 이제 아주 작은 전압 레벨로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인 통신에 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5V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이렇게 쓰는 데는 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장거리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전압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규약이 된 거죠. 자, 그럼 작은 전압은 우리가 멀리 전송할 수 있나요, 없나요? 1km, 3V에서 1km 보낼 수 있나 없나? 노이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모뎀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PC 통신하면 모뎀을 썼어요. 삐 전화 손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뎀을 통해서 AC 신호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령 데이터를 신어서 통신하는 이런 방식을 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핀 개수에 따라서 25핀짜리 원래 규약이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커넥터가 25핀짜리가 원래 돼 있는데 지금 이만큼 큰 거 안 쓰죠. 이런 거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아마. 선 연결할 때. 그래서 요거 대신에 지금은 DB9 해서 9개짜리 핀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쓰고 할 때 9핀짜리 쓰나? 요즘 이것도 안 쓰지. HDMI 이런 거 다 쓰니까 벌써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신할 때 이제 RS232 통신은 이제 9개 핀을 쓰는데 9개 핀을 이제 다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가까운데 이제 만약에 시리얼 통신을 실험할 때는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리시브드 데이터 받는 핀 2번 받는 핀, 그다음 3번 트랜스미티드 데이터 전송할 때 2번과 3번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가 이제 돼야지 데이터가 내가 1과 0인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3번, 5번만 있으면 통신이 됩니다. 요거는 중간에 라인 선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포 실험을 하는 친구들은 보면 요 커넥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자, 여기가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 그래서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여기 세 개만 여러분들 점퍼선이나 우리가 이제 측정기 통해서 하면 여기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2 통신할 때는 3개 핀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모뎀을 이용하면 중간에 이제 변조를 하죠. 주파수 변조해서 데이터를 보내지만 널 모뎀, 그러니까 모뎀을 안 쓰고 다이렉트로 이제 가까운 데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자, 우리가 DT라는 단어를 씁니다. DT는 뭐냐면 데이터 터미널 장비.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는 터미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상대방도 DT끼리 이렇게 붙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자, DT가 데이터를 보내면 다른 DT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수신단에 데이터 선이 연결돼야 되죠.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송신을 하면 얘는 수신단에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송신용 거기에 소켓하고 수신용 소켓이 다를까요? 같은 모양이 생겼겠죠. 자, 그러면 내가 송신은 몇 번 핀이라 했지? 3번. 3번하고 얘는 어디로 연결돼야 되겠어요? 2번에 연결돼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3번하고 2번하고 연결돼야 되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인터페이스 하는 거는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선은 중간에 어떻게 돼야 된다? 통신을 하려면 2번, 3번이 크로스로 연결돼야 되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케이블을 사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 통신을 하려면 중간에 꼬아서 크로스로 만들어줘야지 통신이 가능하다. 이해되죠? 그냥 사서 끼운다고 이게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시리얼 통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실험실에 가서 있는 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얼 케이블이 232 케이블에 있는 거는 중간에 다 꼬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이제 연결됐는지 여러분들 테스트기 있죠.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거 보면 2번하고 3번하고 딱 집으면 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사면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통신규약이 마이너스면은 뭐라 했나요? 하이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면 0이다 이렇게 규약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맥스 232라 해서 인버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낫게이트 형태로 해서 데이터 멀리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맥스 232라는 걸 아트메가나 프로세서에 연결을 해서 송신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핀짜리에 여기에 이제 인버팅 돼서 데이터가 전송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규약대로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 없다고 가정하고 없다고 안 쓰고 그 다음에 송신과 수신이 여기에 바로 케이블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이런 형태로 썼다. 이제 프로세서 내부를 보겠습니다. 자, 겉에 이제 케이블 연결 상태를 살펴봤고, 내부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AVR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어싱크로너스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싱크로너스의 2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C하고 AVR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자, 그렇게 돼. 지금 일반 PC는 여러분들 뒤에 232 케이블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실험실에 가면은 이제 그 뒤에 연결할 수 있는 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요 레지스터가 5개가 있습니다. 뭐냐? 먼저 UBRR 해서 보드 레이트, 전송 속도가 중요하다 했죠. 전송 속도를 맞춰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UDR이라는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쓰면 알아서 이제 전송을 해줍니다. 설정을 해주고 데이터는 어디에 쓰느냐? UDR에 데이터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CSR ABC가 있습니다. UCSR. 그래서 US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ABC. 그래서 전송 속도는 UBRR 레지스터에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라든지 다양한 설정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B, C 주로 있고, A는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체크하는 플래그, 그런 용도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B, C를 주로 설정을 먼저 해주고, 수신단이나 송신단에서는 A, 체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드레이트, 전송 속도. 전송 속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개가 일단은 같은 속도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하이퍼 터미널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오픈 소스로 없는데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하이퍼 터미널이라는 게 실행은 됩니다.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들어 있긴 있습니다. 소스가. 그래서 실행 파일 요거 DLL 파일로 2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번호는 필요 없고 지휘번호를 넣어야 돼요. 뭐 넣는 안 넣고 아무 숫자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긴 이렇게 하면 아무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자, 이거 컴포트 뜨죠. 그럼 이 PC에 지금 컴 1, 2, 3 중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USB 꽂으면 몇 번 포트 정해졌죠. 그러면 그걸 피해야 되겠죠. 통신을 하려면. 그 이외의 걸 여러분 해서 예를 들면 통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초당 보드 레이트를 얼마나 할 거냐. 자, 이미 다양하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스가. 일반적으로 이제 9600 정도가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지금 코드에는 115,200까지 이제 속도 전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몇 개 보낼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습니다. 8개. 그 다음 페레이트 배트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일반적으로 잘 안 쓰죠. 그 다음 스탑 비트 하나 쓸 건지, 스탑 비트를 몇 개 쓸 건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 그 다음 흐름 제어라는 거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하드웨어 안 씁니다. 그렇게 해서 전송 속도하고 데이터 개수만 주로 맞춰주면 통신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컴3라고 해놨죠. 거기에 리시브하는 2번 핀에 데이터를 쭉 보내면 여기 글자가 탁 뜹니다. 자동으로. PC에 이제 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 여기에 하이퍼 터미널의 전송 속도 설정은 양쪽에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의 전송 속도도 맞춰야 되죠. 그래서 내가 PC에서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이제 만약에 9600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를 맞춰줘야 된다. 그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프로세서마다 발진 주파수가 다 다르죠. 자, 거기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FOSC입니다. 자, 그리고 UBRR 레지스터 전송 속도를 정해주는 레지스터가 UBRR입니다. 자, 여기에 자, UBRR 레지스터는 2바이트짜리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UBRR 로우 8개, 그 다음 하이에 8번, 9번, 10번, 11번 해서 전송 속도가 정해집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를 X라는 값을 써줘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16을 곱하고, 거기를 나누기 이제 F 주파수. 예를 들면 내 프로세서 8메가죠. 그럼 8메가 나누기 이 숫자 하면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보드 레이트 결정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자, 보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리스케일링 하는 걸 배웠죠. 우리가 타이머 할 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UBRR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로 분주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데이터 분주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쓰는 요 AVR 같은 경우는 나누기 2분주, 4분주, 2분주 토탈하면 얼마나? 16이죠. 그래서 나누기 16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클럭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나눌 때 UBRR에 들어가 있는 숫자 더하기 1 분의 FOSC 주파수 나누기 요 숫자 자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8메가라 그러면 8메가 내가 8메가짜리 했으면 8메가 나누기 기본 16이 나눠지죠. 16 그 다음에 여기 갈로 x 더하기 1 자 이렇게 하면 보드 레이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 돼요? 만약에 9600이다 그러면 이 이퀄 9600 그럼 x를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 해당되는 숫자를 여기에 레지스터에 저장해 놓으면 된다. 아 그러네. 이거 나누네. 밑에 있네. 이렇게 해줘야 돼. 됐죠. 그러면 식을 반대로 곱하기 나누기 해서 한번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보드레이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로 우리가 세팅 프리스케일링을 설정을 하면 나누기 8로도 할 수 있고 뭐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디폴트로 우리가 설정을 안 하면 16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8메가를 16으로 나누면 500K가 되겠죠. 500K 나누기 X 더하기 1 했는 게 이제 보드레이시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풀면은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X 값이. 그래서 다 계산해주고 빼기 1 해주면 X 값이 바로 UBRR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헥사 값이 되겠죠. 헥사 값으로 설정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 값이 정확하진 않겠죠. 나누고 한 보드레이시 내가 9600이다 하면 왜 그러냐면 주파수하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우리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진화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값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진 주파수가 소수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UBRR의 전송 속도가 매칭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 왜 이걸 8메가로 안 하고 7점 이렇게 했느냐 좀 그런 게 있죠. 이런 거는 전송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이진화 데이터하고 정확하게 맞춰주기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오차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실제 계산된 파트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파트 데이터 값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자, 요거는 더 쉽죠. 우리가 원하는 보드레이시 있고 계산돼서 나오는 보드레이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원하는 값에서 나눠서 계산하면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자세하게 연습해서 문제에서 우리가 오차를 계산해 볼 겁니다. 어쨌든 이 오차, 보드레이트 에러가 발생하고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 공진 주파수를 소수점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8메가짜리 쓰죠. 그럼 8메가짜리면 X 값을 여기에 정확하게 못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오차가 있습니다. 얼만큼 오차가 되는지 뒤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BRR 앞에서 전송 속도를 먼저 설정하는 게 있었고, UDR은 뭐냐? 데이터를 전송 또는 수신할 때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UDR 레지스터에 자, 여기에 TXB에 해당되는데 데이터를 하면 전송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RXB에 하면은 수신할 때 데이터를 받아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에 RXB에 먼저 받았다가 이제 레지스터로 시프트해서 가져오고, 전송할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UDR에 어쨌든 데이터를 쓰면 바로 이제 요 버퍼 레지스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수신되는, 자,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이제 UBRR, UDR이란 레지스터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쓰려면 UDR 레지스터에 쓰고 그 전에 전송 속도를 맞춰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설정해주는 레지스터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컨트롤 앤 스테터스 레지스터죠. UART 통신을 위한 컨트롤 앤 스테터스 레지스터 A입니다. ABC 3개가 있다 있습니다. 3개 중에 A는 데이터 앞에 거 몇 개만 다 알면 됩니다. 나머지 상세하게는 여러분들 사용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 있는 중요한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맨 앞쪽에서 보면 이제 데이터 수신이 끝났겠죠. 그럼 수신이 다 됐습니다. 한 바이트가 내가 받는 거다 했으면 스탑 비트까지 들어오면 이제 데이터 컴플리트 왔다고 요 플레이가 1이 됩니다. 그래서 UCSR A 레지스터는 플래그 레지스터로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왔는지 전송이 끝났는지 그런 용도로. 자, 전송이 끝났으면 요 플래그 요걸 항상 체크하겠죠. 그래서 전송이 됐느냐 안 됐느냐. 자, 그 다음에 송신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용도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6번,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UDRE, 요게 이제 많이 쓰는 건데 데이터 송신할 때 UDR 레지스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했죠.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전송을 했어요. UDR에서. 그러면 내 빈통을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빈통에 이렇게 UDR 레지스터에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알아서 전송을 하겠죠. 그럼 태워서 보내고 나면 이 비겠죠. 비면은 데이터가 비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송신할 때 주로 체크하겠죠. 아니면 송신할 때 UDRE 레지스터가 비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인터럽트하고 연결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DRE가 플래그가 되면 인터럽트가 자동으로 해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나는 데이터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서 보내지? 자, 그렇게 프로그램 보면 요 플래그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럼 요거는 에러 관리하는 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U2X는 이제 앞에 더블 해서 2배 전송 속도가 있다 했죠. 자, 그런 용도로 쓸 때는 여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UART 통신의 통신을 2배로 할 때.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서 간에 통신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교과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신, 송신, 그 다음에 UDR empty 요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번은 2배씩 하는 적어도 한 번씩 쓸 때가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플래그 체크하는 용도가 A 레지스터다. 자, 그 다음에 설정에서 중요한 거는 B 레지스터입니다. UCSR B. 자, B 레지스터는 설정을 주로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죠. RX enable. 내가 수신용으로 쓰고 싶다 하면 RX enable 요거를 설정을 해줘. 송신을 하고 싶다 그럼 TX enable. 송수신을 같이 한다 그럼 둘 다 enable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UDR 해서 얘가 비었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하고 싶다 그러면 UDR IE 얘를 enable 시킵니다. 마찬가지 얘도 앞에 A하고 같이 매칭이 되죠. 데이터 수신됐을 때 얘가 인터럽트를 걸고 싶다. 그럼 얘를 일로 해줘. 송신이 끝났을 때 인터럽트를 하고 싶다. 얘를 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송수신 이네이블을 해주는 거. 자, B 레지스터가 제일 이제 설정에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시브 다 했고, 트랜스미트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사이즈가 UCSG 2번 비트가 여기 있습니다. 2번 비트하고 뒤에 왜 1, 0 없냐? 이게 어디냐? 그거는 UCSR C 레지스터에 2개의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2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건 0이 됩니다. 0. 그리고 내가 특정 몇 개 비트 사이즈를 하겠다 하면 여기에 1, 0 거기에 설정에 맞춰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0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 데이터를 8번째 데이터를 받고 싶다. 뭐 이거 쓸 일은 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용도가 있을 때 8번째 비트를 송수신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주로 많이 사용 안 하죠. 이 세 개는 주로 이제 B 레지스터는 앞에 있는 5개만 잘 설정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C 레지스터. C 레지스터 안에 앞에 이제 데이터 사이즈를 적는 게 있다 했죠. 여기에 UCS G1210 하고 앞에 2번 세 개가 합쳐져서 데이터 사이즈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따로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UART 우리가 싱크로너스냐 어싱크로너스냐. 뭐 일반적으로 어싱크로너스를 쓴다 했죠. 그래서 이건 0이 될 거고. 자, UART 셀렉션 이름이 UMCell 이렇게 돼 있네요. UMCell. 자, 그 다음에 UPM10. 자, 얘는 페르트 비트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안 쓰면 00. 자, UPM 모드죠. 모드 페르트 비트 모드입니다. 자, 00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페르트 안 쓰고 쓴다 그러면 이븐이냐 아드냐 따라서 페르트 비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스탑 비트를 1개, 2개 쓸 거냐 따라서 0이면 스탑 비트 1개 쓰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0이죠. 그래서 자, 여기 다 이제 지금 앞에서 보면 0이었죠. 전부 다. 자, 일반적으로 쓰려면 다 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0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데이터 사이즈죠. 데이터 사이즈에, 캐릭터 사이즈에 해당되는 게, 여기 테이블이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자, 앞에 있는 UCSR B하고, B에 있는 2번하고, 여기에 있는 10 합쳐서 캐릭터 사이즈가 0, 5, 6, 7, 8, 9. 보통 이제 8 쓰죠. 그러면 얘가 0, 1, 1. 그래서 앞에 있는 2가 0이고, 1, 1 이렇게 보통 설정을 해줍니다. 1, 1이면 만약에 0, 1, 1, 0 되면 얼마입니까? 0, 1, 1, 0 헥사로 6 맞나요? 그래서 C 레지스터는 6 이렇게 하면 내가 8개 데이터 비트로 설정해 줄. 딴 거 설정해 줄 게 없죠. 일반 쓸 때는 0,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A 레지스터는 이제 컨트롤 컨피그레이션 하는 A 레지스터는 플래그용. 자, 리시브 컴플리트, 트랜스미트 컴플리트, 그 다음에 UDR이 엠프티 됐는지. 세 개가 중요해요. 체크하는 플래그가 핵심이었고. 자, B 레지스터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하는 세 개. 그 다음에 수신, 송신 설정해줘. 그게 답니다. 딴 거는 이제 복잡한 건 안 쓴다 했습니다. 그 다음 C 레지스터는 데이터 개수, 사이즈만 11 저기만 해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거 설정은 B 레지스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체크는 A 레지스터. B하고 C 설정해주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B 레지스터 설정을 먼저 한다 했죠. 그래서 UCSR B 레지스터에 자, 1을 10을 한다. 왜 10이죠? 10이면 뭐지? B 레지스터 10. 10이라는 뜻은 뭐죠? 1. 나머지 다 0. 그러면 내가 수신용으로 쓰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B 레지스터 10 수신. 그래서 그 해당 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자, UART 통신의 핀이 자, 하드웨어 환경을 한번 볼까요? 회로도를 봐야 되겠죠. 자,
자, 핀이 이제 40개 우리가 핀이 있는데 쭉 보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RX, D, TX, D 요 1이 빠졌는데 자, 지금 우리 있는 이 40개짜리 핀에는 UART 통신할 수 있는 포트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0번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수신용, 그 다음에 송신용, 1번 UART 통신에. 그래서 포트 D에 2번, 3번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용 제로, 송신용 제로. 이 포트에 0번,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UART 제로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 수신, 송신 핀 2에 0번, 1번 이해됐죠? 여기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서 거기 찾아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2개 핀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고, 내가 이제 여기서 송신해서 이쪽으로 수신하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해도 되겠죠. 자체로 이제 점퍼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2개 이제 가져간 친구들 보면 서로 한 명은 송신하고 수신해서 해도 됩니다. 그 핀을 연결하면. 자, 그 다음에 자, 10. 자, 10이고. 자, 그래서 10이 여기죠. B 레지스터에 설정을 해주고. 자, C 레지스터에 공육을 해준다. 이 뜻은 뭐죠? C 레지스터는 뭐가 있다 했지? 데이터 개수, 개수라서 8개 비트를 우리가 프레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 하나 가지고 페리티 비트가 없는 거. 자, 이렇게 해주면 0, 6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은 2개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보드레이트 설정해 줍니다. 8메가에 해당되는 부분. 자, 앞에 봤던 테이블 8메가에 해당되는 부분 UBRR 값을 써주면 되죠. 자, 그 값을 계산해서 보드레이트를 정해주고 그 다음 체크를 합니다. 자, 받았느냐? A 레지스터에 체크합니다. 7번째 비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하이가 되면 우리가 받았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UDR 레지스터에 있는 것을 딴 데로 읽어오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UDR하고 포트 A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를 받아서 포트 A로 보내면 우리가 LED 불을 켜고 하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플래그를 해서 한 바이트씩 받아오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수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신 때는 앞에서 10이었지만 그 한 비트 오른쪽에 거 08 되죠. 08 송신용으로 쓰겠다. 자, 여기. 그 다음에 C 레지스터 값은 똑같이 데이터 한 바이트 8개 06. 그 다음에 이것도 뭐 8메가 해야 되겠죠. 여기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8메가에서 해주고 송신 속도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설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송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UDR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쓰면 알아서 송신이 되죠. 그래서 UDR 이 레지스터를 모니터링 합니다. 얘가 다 보내졌는지. 자, 그래서 다 보내졌으면 이 플래그를 통해서 읽어서 다시 데이터 전송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DR과 UDR empty 비트를 이용해서 송신을 하면 된다. 자, 수신은 앞에서 보면 RXC 플래그와 UDR 레지스터를 이용하면 수신은 됩니다. 그렇게 번갈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의 B와 C가 자, 어떻게 하냐면 8개 데이터 비트, 그 다음에 노 페리티 1개 스탑 비트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오. 자, 그래 AVR 프로그램 하는데 B와 C 레지스터를 어떻게 컨피그레이션 하느냐. 자, 코드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R16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UCSR B 레지스터의 값을 쓸 겁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어떻게 하냐면 자, 수신, 송신 다 한다 했죠. 그래서 RX enable과 TX enable 요게 이제 값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요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몇 번째지? RX가 0, 1, 2, 3, 4, 5 맞나? 숫자 5야? 여기가 4가 되나? 여기네. 자, 0, 1, 2, 3, 4 3, 4 되죠. 3, 4 그 숫자가 3, 4 있습니다. 여기 3, 4, 3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송신과 수신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8비트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앞에서 요거 대신에 06 적어도 되죠. 헥사 값으로 06 적은 게 여기. 자, 그렇게 해서 C 레지스터 설정을 해주면 된다. 노 페리티 비트니까 이제 여기에 설정을 해주고, 어싱크로너스니까 이제 UM 셀에 해당되는 걸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스탑 비트. 자, 그 다음에 자, 보드 레이시 이제 1200으로 해달라. 1200이면 앞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주파수 8메가짜리. 8메가 나누기 16. 500K죠. 500K. 500K는 자, 여기에 지금 할게 1200. 이걸 1200. 그래서 X 값을 하면 어떤 헥사 값이 나옵니다. 그 헥사 값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UBRR 하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이 보니까 9F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자, 그래서 헥사 값으로 요 계산했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자, 그 다음에 설정할 때 전송 속도 UBRR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B와 C 값을 우리가 앞에서 요거는 이제 C는 06이었죠. 06이고 B는 앞에서 송수신이 되도록 그렇게 앞에 했었죠. 그렇게 해주면 송수신이 되고 보드레이트 설정이 다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컨피그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신을 할 때는 송신 플래그, 그 다음에 수신할 때는 수신 플래그 체크하는 게 있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송수신을 해주면 된다. 자, 지금 문제는 G라는 캐릭터를 자, 9600bps로 계속해서 보내는 걸 설정을 해주시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뭘 한다 했나요? UDR 레지스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으면 알아서 전송이 된다 했습니다.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UDR이 만약에 전송되고 비었죠. 그럼 비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앞에 설정은 송신용입니다. 지금 송신으로 B 레지스터를 설정하고 데이터 개수를 정해준 다음에 자, 보드 레이트 지금 9600bps는 33입니다. 33 계산하면 우리가 됩니다. 자, 실험할 때도 이 숫자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주 쓰다 보면 그냥 익숙해집니다. 33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뭘 하느냐? A 레지스터에 UDR이 비었는지 체크를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일까요? UDR-E가 몇 번째 자리에 있었나? A 레지스터의 UDR 여기 있네. 5번이죠. 5번. 5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지. 자, 여기에 있는 그 숫자는 5의 숫자 5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이제 5라고 디파인이 되어 있겠죠, 이 안에. 그래서 5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empty가 되면, 자, 만약에 플래그 되면 여기로 뛰어 넘어가겠죠. 그래서 G라는 캐릭터, ASCII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UDR에 그냥 씁니다. 그 UDR C로 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UDR equal 해서 값을 쓰면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설정이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통신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막 헬로 월드라는 걸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프로그램 어떻게 짜면 되겠나요? 어느 주소에 해당되는 어레이를 쓰겠죠. 그래서
요거 할 때마다 숫자를 바꿔줘서 그 해당되는 주소에 한 개씩 증가시키면서 한 개씩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HE 쭉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신입니다. 수신단에서는 자, 데이터를 9600bps에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받아서 포트 B로 보내는 겁니다. 받은 걸 포트 B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UDR에 읽어낸다 그랬죠. UDR을 읽고 그것을 포트 B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9600bps 33이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설정들 리시브 이네이블 해주면 데이터 설정은 끝납니다. 자, 보드 레이트 설정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수신은 어디에 체크하느냐? 자, A 레지스터에 리시브 플래그 컴플리트 됐는지 그걸 체크하죠. 이거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자, 7이 받게 되면 이제 UDR의 거를 레지스터 읽어드린 다음에 포트 D로 보내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체크해서 한 개가 또 플래그 떴다. 자, 그러면 계속 체크해서 돌아가면서 되겠죠. 자, 이거는 인터럽트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이제 폴링 방식으로 이 플래그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터럽트를 쓴다 했을 때는 설정만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인터럽트 발생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안에 UDR을 레지스터로 요 일을 하도록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 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송신되는 프로그램을 짜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더블링 보드 레이트 2배로 하는 거는 자,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이제 그 U2X 레지스터에 1을 해주면 2배로 전송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UBRR 레지스터에 8메가짜리를 썼을 때, 자, 보드 레이스 UBRR 레지스터에 12라는 값을 넣으면 요만한 이제 전송 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5, 51을 넣으면 이제 9600이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1이 되면 UBRR은 103. 이렇게 이제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2배 전송 속도.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던 UBRR 계산하는 방법. 8메가짜리 쓰니까 이제 500K 나누기 보드 레이트 해주면 UBRR 숫자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는 오차가 좀 있죠. 오차 계산할 때 원래 전송 속도하고 우리가 실제 계산했는 전송 속도하고 오차만큼 이제 이런 0.2% 오차가 있습니다. 자, 근데 크리스탈 주파수를 이와 같이 7.3 이렇게 이제 소수점 있는 걸 계산해서 요 숫자를 만약에 값을 해서 이제 주파수를 계산을 하면 값이 달라지겠죠. 어디 갔냐면 요 값이 이제 460800 되죠. 그렇게 해서 보드 레이스를 계산해서 해주면 뒤에 끝자리가 깔끔하게 0이 됩니다. 그럼 통신을 오래 하더라도 오차가 없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주파수 이렇게 사용하면 우리 좀 더 정확하게 전송 속도 오차 없이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나중에 이제 직접 한번 계산해 봅니다. 오차가 이렇게 나오는지. 자, 오차 계산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메가짜리를 쓴다. 자, 10메가짜리를 쓰면 240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메가 나누기 16 해서 62만 5천 됐죠? 나누기 2400 빼기 1을 하면 UBRR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소수점이 나오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빼기 1하니까 259.41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점은 우리가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259라는 게 나와요. 그럼 실제로 259인데 259라는 숫자를 쓰는데 요게 이제 실제 계산된 값이죠. 그래서 요것만큼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값이 딱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요만큼 발생. 자, 9600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9600을 쓰면 마찬가지 계산하면 64가 되고 64에서 소수점 떼면은 요게 이제 오차가 됩니다. 자, 192,000 19200 쓰면은 요만큼 되죠. 그래서 속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오차가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의 10% 오차가 발생해요. 전송하다 보면. 고속 통신을 하다 보면 내가 뭐 노이즈 타서 오차가 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아날로그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오차율을 계산하면 된다. 자, 그다음 C로 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G를 앞에서 했던 겁니다. G를 9600bps로 트랜스퍼,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B 레지스터에 enable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해 주는 거, 보드 레이스는 9600은 33 앞에 계산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UART 통신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초기화로 함수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보내는 거죠. 자, 데이터 보낼 때는 체크를 뭘 한다 했나요? A 레지스터에 UDR이 empty 됐는지, 자, 그걸 체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계속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empty 되면 그 다음에 캐릭터에 있는 걸 UDR로 넣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고 메인에는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send G 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empty 되면 G 보내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죠. 그럼 G 한 개 보내고 끝나게. while문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G를 보내게 되겠죠. 자, 앞에 어셈블러로 했는 거하고 C로 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초기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체크해서 전송하는 부분. 자, 요거는 받는 겁니다. 리시브 하는 경우. 자, 리시브 이네이블 해주고 요 초기화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포트 A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수신할 때는 뭘 한다 했나요? 리시브 플래그를 쓴다 했죠. A에 리시브 플래그를 해서 자, 데이터 받았다. 자, 그러면 UDR에 있는 거를 포트 A로 보내면 됩니다. 지금 우리 키트도 지금 포트 A에 LED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두 명이서 통신할 때 데이터 받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FF를 받았다. 그럼 FF를 여기 LED에 바로 디스플레이 하는. 그러면 핀을 어디에 연결하나요? 지금 UDR 제로하고 1이 있다 했죠. 그러면 제로를 쓰든지 1에 해당되는 핀을 리시브 핀에 꽂아서 해주면 LED 바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이용하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앞에서 우리가 인터럽트가 타이머에도 쓸 수 있고 통신에도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UCSR B 레지스터에 인터럽트 설정해 주는 놈이 있습니다. Receive, Enable. 그 다음에 플래그는 여기에 플래그가 뜨게 되면 인터럽트 걸리겠죠. A 레지스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송신할 때는 UDR IE 해서 UDR의 데이터가 empty 비어 있으면 인터럽트가 걸리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그래서 언제 데이터를 보내느냐? 데이터 비어 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채워넣는 형태로. 그 체크는 UDR-E 플래그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전송하는 대로. 수신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C 코드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거죠. 수신을 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포트 B로 보내는 겁니다. 자, 폴링 방식 대신에 인터럽트를 쓰시오.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벡터 이름은 USRT, UART 통신에 리시브 했을 때 RxC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되면 UDR에 있는 걸 포트 B로 바로 보내면 됩니다. 레지스터에. 자, 그리고 설정은 어떻게 하냐? 자, 포트 B가 이제 우리 출력이니까 입출력 해주고, 그 다음 BC 설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보드 레이트 9600bps,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켜줘야 되죠. 자, 해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비어 있으면 무조건 뭐죠? 이렇게 하면 플래그가 자동으로 뜨죠. 데이터가 수신되면
리시브 플래그가 뜨면 자동으로 이제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포트 B로 넘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수신할 때 이렇게만 프로그램해 놓으면 수신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 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포트 요거 만약 포트 A라면 LED가 불이 켜지겠죠 지금. 자, 수신단은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송신단. 송신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똑같습니다. 자, 캐릭터를 UDR에 넣어주면 되죠. UDR에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네이블 해주고, 여기는 UDR이 비어있다. 송신대 UDR empty가 됐는지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설정 끝나고 나면 SEI 해주면 끝납니다. 여기서. 그러면 데이터가 비어있으면 무조건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고, 그럼 G를 보내게 되고, 그럼 수신단에서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시리얼 통신을 하는 게 디바이스 하나만 했는 거죠. 근데 우리 있는 거는 두 개가 있다 했죠. 그럼 제로와 1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름이 제로, 1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뒤에 보면 B, 제로, C, 제로 또는 1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UDR도 마찬가지 제로,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디바이스마다 뒤에 레지스터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를 여러분 매뉴얼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볼 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데이터를 시리얼로 받아서 포트 A, 그럼 포트 A로 보내면 LED가 불이 켜지겠죠. 그래서 타이머 PE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전송이 되도록. 그래서 매뉴얼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제 키트에서 포트 E의 제로하고 포트 D의 3번입니다. 자, E의 제로하고 D의 3번 한번 볼까요? 자, E의 제로, E의 제로. E의 제로는 제로의 리시브죠. 얘는 수신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D의 3번. D3번은 송신입니다. 인터럽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인터럽트가 맞나? 인터럽트 D의 수신. 인터럽트는 얘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 얘는 인터럽트 쓰지 못하고 그냥 송수신만 되게 되어 있네. 맞죠? 여기에 보면 인터럽트, 송신은 인터럽트에서 쓸 수 있는데 수신은 그냥 우리가 폴링 방식으로 수신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인터럽트로 수신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포트를 써야 되겠죠. 마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개를 연결해서 송신과 수신을 할 수가 있다. 자, 인터럽트 방식으로 쓰려면 포트 D에 2번, 3번을 써라.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짤 수 있겠나요? 숙제 낼까?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다양한 C 코드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시리얼 포트를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하이를 보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put 캐릭터. 자, 앞에 있는 설정에서 데이터 캐릭터 하나 보낼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두 개 있다 있어요. 그래서 UDR 제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말하면 UBRR 제로, H, 제로, L 다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설정을 해주고 B 레지스터와 C 레지스터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어레이로 저장을 해주면 한 개씩 한 개씩 데이터 put 캐릭터 하면 여기에서 데이터 전송하는, 인터럽트 방식은 아니고 지금은 뭐냐면 전송할 때 그냥 폴링 방식으로 전송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보내집니다. 그러면 PC에 우리가 RS232 케이블 연결해서 앞에 있는 하이퍼 터미널 창 띄우면 이렇게 하이 하면서 문자 이름 PC 화면에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PC하고 연결해서 통신도 할 수 있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하이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게임기도 만들 수 있어요. 컴퓨터하고 통신하면서. 자,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또 인터럽트 말고 이건가 보여줄 게 있었는데, 타이머 이건가. 이거는 외부 인터럽트죠. 지난 시간에 한 거였죠. 지난 시간에 인터럽트고, 타이머 아니고, 예, 뭐 그 정도 예제를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 텍스트. 자, 여기에 이제 요 코드를 보면 내 자체로 이제 송수신하도록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 A를 출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수신하는 거죠. 수신하는 거. 얘는 이제 제로인데 인터럽트로 설정했는데 앞에 보니까 인터럽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펄링 방식으로 해요. 이건 좀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송수신 인터럽트가 됩니다. 송신이 되도록. 그럼 송신을 해주고 인터럽트 설정해주면 UDR에서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인터럽트는 UDR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는 걸 이제 출력으로 보내는, 또는 이제 인터럽트 UDR에 제로 있는 걸 포트 A로 보내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해당되는 걸, 그래서 뭐 두 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송신을 할 건지 수신을 할 건지. 그런 형태로 설정을 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송 속도는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게 되어 있네. 6.7이라 해서 보통 9600이면 이제 33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퍼스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공파를 보내서 LED에 불을 켜는 거, 통신,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면 통신은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자, 정리를 하면 전송 속도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UDR 레지스터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ABC 3개 설정 레지스터, BC는 설정, A 레지스터에는 플래그를 확인해서 우리가 통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전송 속도가 일정하게 통신이 되고, 이것 말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딜레이를 이용하면 오차가 더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언제 보내고 언제 받는지 그걸 이제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통신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질문 있는 학생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출석 체크 안 된 사람은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